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강원대학교가 개강을 2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다른 대학도 연기 조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원주시 보건소 위치를 놓고 논란입니다. 여러 기관이 입주한 건물에 함께 있어 질병 전파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주요 정당 공천 신청이 마무리되면서 제21대 총선 경쟁 구도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국회의원 선거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지난해 11월 첫 선을 보인 마을버스의 운행 횟수를 늘리고 운행 거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학기가 다가오면서 학생과 학부모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도내 대학의 개강 연기가 잇따르고 있고 강원도 교육청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잦아들지 않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아직 강원도 내 감염 환자는 없지만 7일 오후 현재 국내 환자는 24명으로 늘었습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의심 환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교육부는 대학 개강을 늦추도록 공고했습니다. 중국 체류 학생들이 입국할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우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이에 교육부는 3월 신학기 개강 시기를 4주 이내에서 대학이 조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중국인 유학생이 1,000명에 달하는 강원도 내 대학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거점 국립대인 강원대는 가장 먼저 개강을 2주 연기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강릉 원주대와 가톨릭관동대 등 강릉권 대학들도 다음 주 실무회의를 통해 개강 연기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림대와 상지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등도 불안감 확산에 따른 개강 연기 요청과 문의가 이어져 개강 등의 학사 일정 조정을 검토 중입니다. 저희 학교에도 이제 외국인이나 중국인 유학생들이 많고 그리고 이게 증상이 없을 때도 전파가 된다는 특징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렇게 몰려 있게 되면은 결국에는 다 퍼지지 않을까 해서 좀 연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학부모 우려를 감안해 초중고교의 운영 지침도 발표했습니다. 학교 내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장 재량으로 최대 10% 범위 내에서 수업 일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강원도 내 학교는 2019학년도 교육과정을 모두 마쳐 수업 일수 감축 대상이 없고 3월 개학 연기는 아직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중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2주 이내 방문자의 등교 중지와 업무를 배제하도록 하는 등 학교 전파를 막는 격리 조치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지역사회에 감염자가 없고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교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멈추지 않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교육당국은 개강 연기 등 학사 일정 차질은 온라인 학습과 보충 강의 등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원주시 보건소 위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 단체가 입주한 건물에 함께 위치해 질병 전파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선별 진료소를 운영 중인 보건소에 의심 환자가 방문할 경우 다수의 방문객과 접촉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돼 원주시도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주시 보건소가 위치한 건강문화센터입니다. 시내 중심가에 위치해 인근에는 각종 상가가 밀집해 있습니다. 지하 상가와 입구가 연결돼 시민 누구나 센터를 드나듭니다. 지하 4층, 지상 7층 규모의 이 건물에는 보건소 이외에도 원주시 평생교육원 등 여러 기관이 입주해 있습니다. 2, 3, 4층에는 보건소가 사용하는 사무실과 각종 진료실 등이 집중돼 있고 그 밖의 공간은 모두 8개의 기관 단체가 함께 사용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예방접종 2만 1,000명 등 보건소에 방문한 시민만 모두 15만 7천 명입니다. 또 평생교육원은 지난해 300여 개 강좌가 열려 5,500명의 시민이 찾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300면의 지하주차 공간은 연일 가득 차 있고 입주기관 직원들은 차량 오부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건물 1층 야외에 선별 진료소가 운영 중인데 의심 환자가 발생할 경우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등을 일반 방문객들과 함께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 아침에 이제 10시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진짜 아침 시간에 되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오시고 보건소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많으세요. 원주시의회 김정희 의원은 최근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원주시 보건소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방문하는 건물에 위치해 질병 전파 위험성을 항시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신종 바이러스가 때도 시도 없이 이제 이렇게 나타날 텐데 이럴 때마다 그래서 보건소가 좀 더 확대되고 정말 시민이 많아지는 만큼의 그런 역량을 다할 수 있는 이런 그런 보건기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원주시도 보건소 독립청사 건립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적으로 대체 부지를 확보해 보건소를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건소하고 시민문화센터, 영상센터 뭐 이런 것이 같이 엉켜져 있는데 좀 알고는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시 보건소가 현 위치로 이전한 건 지난 2008년. 그 사이 원주시는 인구 30만 명에서 35만 명으로 도내 최대 도시로 떠올랐습니다. 혁신, 기업도시 등 신시가지 조성으로 도시 규모가 확장된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까지 더해져 12년 만에 보건소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입니다. 삼척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환자가 최종 음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 질병관리본부 TF팀은 의심 환자로 분류됐던 60대 베트남 국적 남성이 정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심 환자 방문으로 임시 폐쇄됐던 삼척의료원 응급실도 이날 오후부터 정상화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 6일 밤 고열로 삼척의료원을 방문했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환자로 분류돼 강원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강릉시는 12번째 확진자의 강릉 방문으로 인해 자가 격리됐던 접촉자 27명이 격리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업이 중단됐던 음식점과 숙박업소도 정상 운영에 들어갑니다. 강릉시는 가톨릭 관동대학교와 강릉 원주대학교 재학생 중 입국 예정인 중국 학생 121명에 대해 입국 후 이동 경로 파악과 전원 자가 격리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또 개학 연기 등 학사 일정 조정을 검토하고 있고 결과는 오는 14일쯤 나올 전망입니다. (4월 15일) 진행되는 제21대 총선이 2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요 정당의 공천 신청이 마무리되면서 경쟁 구도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도내 선거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출마자들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21대 총선 공천을 신청한 사람은 총 37명입니다. 도내 현역 의원 7명은 모두 공천을 신청했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주요 후보들도 당내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후보 적합도와 재당선 가능성 등을 포함한 여론조사에 돌입했습니다. 또 조만간 공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고 단수 공천이나 경선 지역, 현역 교체 지역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등 다른 정당들도 지역별로 내세울 후보 찾기에 고민 중입니다. 주요 정당 공천 신청이 마무리되면서 총선 시계가 본격 가동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제21대 총선 도내 선거구 결정은 아직입니다. 유권자들과 후보자들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분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춘천이나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속초 고성 양양 선거구 출마자들은 머릿속이 더 복잡합니다. 여기에 민주당 소속 이광재 전 도지사의 출마 가능성이 지역 언론에 계속 보도되면서 도내 선거구도를 뒤흔들 초대 변수로 떠오른 상태입니다. 선거 결정이 안 되니까
캠프를 차려야 될지 현수막 설치 이런 게 사실 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그리고 명함을 부리고 국민을 만나면서도 이분이 우리 조속한 선거구 획정과 도내 국회의원 의원수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의회는 지난 6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고 도내 선거구 9석 확대를 건의했습니다. 이미 5개 군지역이 합쳐진 공용 선거구가 있는데 선거구가 또다시 줄어들거나 기형적으로 통폐합되는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한 그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5개 정도의 그 지자체를 갖다가 관할하기에는 무리수가 따를 수밖에 없고 그 인구수를 비례해서 나누는 현재의 그 제도부터 앞으로 개선해 나갈 부분이겠지만은 제21대 총선 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도내 선거구가 어떻게 결정될지를 두고 지역 정치권과 출마자들의 고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춘천시가 버스 노선 개편 때 처음으로 도입한 마을버스 때문에 시민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자주 다니지 않고 환승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줄을 잇자 춘천시가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진보다리 승차 도우미 서비스까지 덤으로 도입했는데요. 승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라색 작은 버스 춘천 마을버스입니다. 춘천시가 반세기 만에 시행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춘천시의 설명과는 달리 마을버스 도입 전보다 운행 횟수는 더 줄었습니다. 확대된 환승 시스템은 어르신들에게 낯설었습니다. 춘천시장 왜 이렇게 개편을 너무 어이없이 해놨어요. 이거 시골 노인네 분들이 전부 이 생사권이 진짜 춘천에 병원에 다 달려있는데 그래서 나와야 되는데 차를 못 타요. 1시간 40분 이 엉뚱당찮은 시간 2시간 3시간 옛날엔 이렇지 않았어요. 불만이 커지자 춘천시는 마을버스 노선을 다시 개편했습니다. 마을버스는 외곽에서만 운행하고 대신 운행 횟수를 크게 늘린 게 특징입니다. 각 마을에서 중앙시장까지 가던 것을 시 외곽 환승 정류장까지만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400여 회이던 마을버스 운행 횟수는 1.5배 정도인 620회로 늘어납니다. 불편한 환승은 시내 지선 노선과 시간을 최대한 맞춰 대기 시간을 줄이고 실내형 승강장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40분이던 무료 환승 시간을 1시간으로 늘리고 충전식 교통카드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배차 간격을 좁혀 운행 횟수를 늘려달라는 이용객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했다는 게 춘천시의 설명입니다. 개편을 하고 읍면 주민분들, 마을버스 타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봤더니만 주 얘기가 마을을 더 자주 다녀달라. 어르신들이 타고 내리고 하는 것이 불편하실 텐데 또 짐도 들고 힘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기간 승하차 도우미를 배치해서 하지만 각 마을에서 버스를 이용해 시내까지 오려면 반드시 한 번 이상 갈아타야 하는 상황. 익숙하지 않은 환승 시스템에 어르신들이 적응하도록 홍보하는 것이 개편 성공을 위한 열쇠로 꼽힙니다. 이용객들의 요구사항을 대폭 반영한 새로운 마을버스 노선은 오는 26일쯤 적용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지난 연말 고성군 토성면 화암사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원인 조사를 위해 경찰이 7일 한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고성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북 나주 한국전력 본사와 속초지사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해 산불 원인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수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0시 18분쯤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화암사 인근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 0.5헥타르가 소실됐고 인근 리조트 투숙객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당시 산불 원인이 강한 바람에 부러진 나무가 전선을 덮쳐 시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돼 지난달 1일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합동 현장 감식을 벌였습니다. 다음 달부터 강릉선 KTX의 동해역 연장 운행에 따라 강릉선 감차 계획이 나오자 강릉 지역 사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강릉시 의회는 지난 6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에 강릉선 KTX 감차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역 청량리역에서 강릉역 구간은 현재 주중 36회, 주말 52회를 운행했지만 동해역 개통에 따라 동해역 운행 횟수만큼 주중 8회, 주말 14회가 줄어들게 됩니다. 강릉시의회는 강릉선 KTX 운행 횟수의 감축 계획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동해역 개통 이전 수준으로 증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코레일은 이에 대해 청량리에서 상봉 구간 선로를 수도권 전철과 함께 이용하고 있어 KTX의 증편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화천 지역 민간인 통제구역 밖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6일 화천군 풍산리와 상서면 부촌리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 2구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도내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는 철원 19마리, 화천 52마리 등 모두 71마리로 늘었습니다. (2007년) 황금 돼지띠에 태어난 아이들이 입학하면서 도내 중학생이 반짝 증가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중학교 학생 수는 3만 8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499명 늘었습니다. 반면 초등학생은 1,400여 명이 줄었고 고등학생은 2,600여 명이 감소해 학령 인구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신입생이 없거나 한 명뿐인 학교도 44곳에 달했습니다. 원주시가 최근 발생한 동해시 펜션 가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지역 내 신고되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원주시는 이달 말까지 위생지도 팀장을 주축으로 2개 점검반을 편성해 지역 내 펜션의 미신고 영업 안전 기준 미준수 등 법령 위반 사항을 파악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조사 결과 확인된 미신고 업소에 대해 영업 신고를 권고하거나 위반 사항에 따라 형사 고발 등 행정 처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가 이번 주말부터 얼음 위에서 열리는 빙상 레포츠 프로그램이 정상 운영됩니다. 최근 이어진 한파로 축제 얼음 상황이 양호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축제장 상류에 있는 예약 낚시터 일부는 8일 오전부터 얼음 상황에 따라 개방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장 낚시터는 얼음 두께 상황을 파악해 제한적 개방 여부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선정된 원주시가 국제적 수준의 그림책 특화도시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올해 국제 규모의 그림책 축제를 개최하고 옛 원주여고 공간에 그림책 도서관과 박물관을 보강하겠다고 지난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설명했습니다. 또 전국 공모전과 시상, 제작 홍보 지원 등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그림책 작가들이 원주에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질병관리본부와 협력해 1339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이 질병관리본부 1339로 전화하면 새롭게 마련된 외국어 안내에 따라 4번을 눌러 한국관광공사의 1330 관광안내 콜센터로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국내 거주 외국인과 외래 관광객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1339 이용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매서웠던 추위가 물러가고 평년 기온을 회복하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추위 걱정은 덜어도 좋겠지만 공기질에 다시 비상이 걸리겠습니다. 대기 정체가 이어지는 데다가 늦은 오후부터 국외 미세먼지까지 날아들면서 강원도 전역 대부분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